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을 합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배우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조건부 확률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초반부 도입이 이해가 안 되면 무한 반복으로 보세요. 자, 조건부 확률을 가르치기 전에 그냥 이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해볼게요. 상식. 여러분들 자 전부 다 상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느낌대로 말하시면 돼. 느낌대로. 자, 여기 이렇게 하자. 남자가 이렇게 있고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남자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하고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얘들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건부 확률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얘네 그냥 하는 거야, 그지? 자, 처음에 여기 17명이 있어요. 여기 1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부 확률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초반부 도입을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를 무한 반복으로 보세요. 한 두 번 보면 이해할 거야. 그죠? 다들 뭐 똘똘한 분이시니까. 여기는 23명이 있어. 23명이 있고 여기 37명이 있다고 치자, 얘들아. 그럼 이제 제가 주어진 정보를 이렇게 표로 표현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40명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50명이에요. 얘네 둘이 더하면 30명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60명이지. 그러면 전체 인원은 90명인 거야. 오케이. 제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세 가지 질문. 그냥 여러분들 상식대로 대답하시면 돼. 자, 첫 번째 질문은 남자일 확률입니다. 남자일 확률. 믿음아, 여기 지금 표를 봤더니 남자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4. 그죠? 그러면 믿으면 이제 그냥 자기 상식대로 90명 중에 40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나경아, 여기서 안경 쓴 남자일 확률은 뭐예요? 안경을 쓴 남자. 안경을 쓴 남자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90분의 13. 예? 잘 안 들려요. 90분의 13. 그죠? 90분의 13이에요. 그러면 17 알아요. 90분의 17이에요. 자, 세 번째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 옛날에 뭐 남자애들은 바지를 입고 여자애들은 치마 입고 뭐 뒤돌아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젠더 감수성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 이게 뭐 남자애들한테 까만 옷을 입게 해. 여자애들은 전부 다 하얀 옷을 입은 거야. 어? 그래서 90명한테 전부 다 뒤돌으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까만 옷을 입은 애들이 남자애들이고 하얀 옷을 입은 애들이 여자애들이야. 그럼 내가 딱 이제 지목을 하는 거야. 그거 막 까만 옷을 입은 남학생들 중에서 남자일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남자애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여자애들이 쭉 이렇게 뒤돌아 있는 거야. 그거 안 보이잖아, 안경 썼는지. 그래서 뭐 남학생들 중에서, 왜냐면 이제 그 검은색 옷 입은 애들은 남자애들이니까, 야, 너 뒤돌아봐.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남자애들을 선택을 한 거야. 어? 내가 의도적으로 남자애들을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남학생들 중에서 뒤를 돌았을 때 안경을 쓴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성윤아, 얘는 뭐가 될까? 40분의 17. 그죠? 40분의 17이지. 그지? 그냥 지금 니네가 조건부 확률을 하나도 안 배웠어.
조건부 확률 하나도 안 배운 상태인데 세 분 다 아주 잘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이 세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세 번째가 근데 지금 니네가 내가 조건부 확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상식만 가지고 했잖아. 그지? 잘 들어보면 남학생들한테 전부 다 검은색 옷을 입게 하고 여학생들 전부 하얀색 옷 입게 한 다음에 내가 의도적으로 검은색 옷 입은 애들 중에서 한 명을 딱 찍어서 너 뒤돌았어. 뒤돌아봐. 그랬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은 내가 남학생 중에서 골랐으니까 40분의 17이죠. 얘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볼게요. 역시 내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한 번도 애들이 대답을 못한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할게. 여기서 남학생들 여기서 남자일 거를 집합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안경 쓴 거를 집합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남자일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럼 얘는 내가 PA를 물어본 거야. 그지? PA.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경이가 90분의 40이라고 한 건 뭐예요? 얘가 지금 전체 인원수죠. 그지? 얘는 전체 인원수 분의 자 사건 A가 남자일 거죠. 그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안경을 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물어본 거야? 안경을 쓴 남자 얘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집합 A하고 집합 B의 교집합이잖아. 그지? 교집합이니까 얘는 뭘 물어본 거냐면 A랑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인원수분의 집합 A하고 집합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골라서 나경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지? 그럼 1번하고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3번은 어떤 상황이냐? 전체에서 고른 게 아니라 내가 뭐야 남자일 때 요 표현이 되게 중요해. 무엇일 때 안경을 쓸 확률을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지금 여기가 뭐 남자가 A고 A일 때 안경을 쓸 확률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얘를 P, B, 바 A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자, A라는 가정하에 B가 될 확률. 근데 위에 있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두 개는 전체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전체에서 A랑 B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을 물어봤잖아. 근데 얘는 뭐냐면 여기는 40은 뭐야? 요거잖아 얘들아. 그치? 어머 선생님 그러면 얘는 전체가 아니라 사건 A가 되는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되는 경우의 수분에 사건 위에 있는 17은 위에 있는 거죠? 사건 A랑 B가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이 아이를 N 자 그래 그냥 한번 쓰자.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 선생님 저 얘를 새로 배웠는데 얘를 확률로 좀 쓰고 싶어. 그럼 내가 분자 분모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신다면 그지? 여기 밑에 있는 것은 PA가 되고 위에 있는 것은 PA 교 B가 되겠죠. 아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보세요. 자 어떤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얘가 뒤로 오는 거야.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거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앞뒤에 있는 녀석의 교집합이 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양변을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요 세 번째 거가 조건부 확률이야. 자, 그러면 얘가 조건부 확률인데, 자,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랑 되게 익숙하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 근데 얘들아, 자, 여기서 요 3번이 조건부 확률이야. 근데 위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전체 집합이 S잖아, 그지? 어머, 선생님, 저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집합 A가 1번, 2번 더한 거였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중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교집합은 2번이죠.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니? 봐봐. 조건부 확률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가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을 물어본 거죠. 그죠? 자, 봐봐. 선생님,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자,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자, 뒤에 있는 녀석이 밑으로 가는 거니까 P, B분의 앞뒤에 있는 녀석이 교집합이야. 그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NB분의 NA 교 B가 되는데 자, 얘를 한번 다시 볼게요. NA는 저기서 1번 플러스 2번 분의 2번이고 얘는 2번 플러스 3번 분의 2번이지. 자, 요 모양을 잘 기억해야 돼. 조건부 확률은 내가 이제 니네한테 이렇게 얘기해. 세모 더하기 네모 분의 세모이거나 세모 더하기 네모 분의 네모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하셨어요? 다 적어. 칠판에 있는 거 다 적으세요. 지금 바로 right now. 오케이? 자, 여기 이 세 번째 거가 조건부 확률인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적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안 적을 것 같아서 전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체분의 뭘 봤는데 이 전체 경우를 국한시킨 거야. 이랬다는 가정하에 부분의 부분을 보는 거야. 전체에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부분에서 부분을 보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조건부 확률이고 여기 있는 조건부 확률식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유도가 됩니다. 일단 이 내용을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아 조건부 확률은 이제 내가 이제 항상 이거야.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 또는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네모 저런 형태가 됩니다. 천천히 잘 정리해서 적으세요. 그 다음에 헷갈릴 때마다 이거를 다시 읽어보시면서 근데 이제 조금만 오늘 문제 풀면은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 이 표도 그림은 좋고 여기 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 요 그림을. 아 이게 그냥 조건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1, 2, 3, 4에서 1, 2번, 2, 3번, 2번을 물어본 건데 부분에서 부분을 보는 거야 그냥. 그게 다야.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세 가지를 전부 다 나이스하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적으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터이니.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 구할 때 굳이 확률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경우의 수로만 가도 돼요. 경우의 수로만. 어차피 분자 분모를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내용을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구했던 거는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런 것들을 구한 거였는데 조건부 확률은 그냥 자 B 중에서 B니까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게 다야. 괜찮지?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표는 지워도 되죠? 표? 이건 쓰셨지? (1번하고) (2번도) 지워도 되죠? 성현이 적었니? 자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놓고 자 또 제가 무언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조건부 확률은 별거 아니구나. 그냥 부분에서 부분을 보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요 밑에 그 두 개는 굳이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요거 지워도 돼요? 3번? 자 빨리 하세요. 차분히 적어보세요. 믿음이가 필기를 빨리 하는구나. 아니면 대충 하거나 해보자. 자, 좀 대충 할 것 같은데. 자, 빨간색 주세요. 22번은 제가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근데 제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찾았어요. 자, 그럼 3번을 지울게요. 자, 봐봐. 어머, 선생님. 자, 보세요. 자, 조건부 확률 배웠는데, 자, 요 그림을 봐봐, 얘들아. 선생님, P. 자, 이거를 A 바 B로 읽어. A 바 B. 봐봐. 연습해보자. 얘는 뭐야?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 둘의 교집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자 B 바 A도
사건 A가 발생했다는 자,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림을 보시면 얘는 2번 더하기 3번분의 2번이죠. B라는 가정하에 얘를 물어본 거지. 그지? 그러면 두 번째 거는 A라는 가정하에 얘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봐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얘를 보시면 여기다 B의 여집합을 들어가요. 그러면 자 얘는 자 뒤에 있는 녀석 자 B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앞뒤에 있는 녀석의 교집합이 발생했을 확률이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집합을 아무리 많이 까먹으셨어도 A차 B가 자 집합 A하고 요거인 건 기억나지? 그 다음에 B차 A는 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인 거 기억나지? 그지? 그러면 얘를 보시면 자 B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B가 아닌 거는 1번이랑 4번이죠. 그지? 1번이랑 4번이라는 가정하에 얘는 뭐야? 1번이잖아. 얘가 지금 A차 B니까. 그지? 오? 선생님 그러면 자 P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도 한번 해볼게. 선생님 아니다. 그럼 좀 바꿔볼까?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으로 갈게. 선생님 그럼 얘는 뭐야?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3번 4번 둘 중에 하나죠.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중에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이야.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니네가 아무리 집합을 많이 까먹었어도 이거 드모르간 법칙 정도는 안 까먹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지?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아닌 거니까 3번이랑 4번이야. 3번이랑 4번 중에서 4번이 올라가죠. 근데 또 이제 이거 말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모양을 봐봐. 항상 모양은 뭐냐면 별림 더하기 달림 중에 밑에 있는 거 두 개 중에 별림이 올라가거나 오케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별림, 달림, 네모님 중에 별림 하나만 올라갈 수도 있고 네모님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거 두 개를 각각 구하는 게 편해요. 왜?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거든. 조건부 확률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 이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오는 거야. 조건부 확률에서 자, 일단 확률의 덧셈 정리 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두 가지죠.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에다가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이 될 확률을 빼주는 거잖아.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안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런 상황을 종속이라 그래. 종속이고, 자, 요렇게 집합 A랑 집합 B가 서로 소인 거를 배반 사건이라 그랬잖아. 배반 사건은 그냥 집합에서 서로 소야. 교집합이 없는 거. 이럴 때의 확률의 덧셈 정리가 요렇다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맞지? 근데 내가 덧셈 정리까지만 가르치고 곱셈 정리는 안 가르쳤어. 그지? 왜냐하면 곱셈 정리는 여기 있는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기 때문이야.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양변에 P, B를 곱할 겁니다. 자, 얘는 지금 덧셈 정리니까 이거 두 개 합집합이잖아, 그지? 그죠? 자, 그럼 이번에 그러면 양변에 P, B를 곱해보면 자, 지금부터 쓰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얘는 조건부 확률이고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거야. 선생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니네가 알고 있잖아. 합의 법칙은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고 곱의 법칙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 그런데 합의 법칙은 양자택일이고 곱의 법칙은 둘 다 반드시 발생해야 되지. 자, 얘를 여기다 곱하면 선생님, 사건 B가 먼저 발생을 했어요. 내가 하는 멘트를 잘 들어. 자, 근데 A가 먼저 발생하든 B가 먼저 발생하든 상관이 없잖아. 그지? 선생님, 사건 B가 발생했어요. 그래? 그런데요,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했어요. 제가 곱의 법칙은 A가 발생하고 나서 B가 반드시 연달아서 발생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B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한 게 곱셈 정리죠.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양변에 PA를 곱했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사건 A와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를 여기다 곱히기 때문에 선생님, 사건 A가 먼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연달아서 발생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근데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 조건부 확률식을 변형한 거야. 잘 들어. 선생님, 사건 A와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B가 발생을 하고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바로 연달아서 발생하는 걸 물어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런 거 배웠죠. 주머니에 검은색 돌이 3개 있고 흰 돌이 2개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공을 2번 꺼내는데, 자, 처음 꺼내고 2번 꺼내. 근데 근데 두 번째에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봐. 그러면 두 번째에 검은색 공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에도 검은색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검은색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흰 돌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에 검은색 공이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럼 니네 이거 계산 어떻게 했어? 중학교 때. 선생님, 첫 번째에 검은색 공이 나오는 거는 5분의 3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학교 때 확률을 정확히 배운 사람은 나이밖에 없네.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배웠잖아. 그죠? 그때 배웠던 비복원 추출,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그 상황이 종속이에요. 그 상황이 종속인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분은. 봐봐. 근데 제가 꺼낸 공을 집어넣지 않았어. 꺼낸 공을 집어넣지 않으면 검은색 공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공을 꺼낼 때는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죠? 이랬을 때 또 검은색 공이 나오면 4분의 2 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검은색 공이 나오는 거가 사건 A야. 그 다음에 처음에 검은색 공이 나오지 않는 거가
사건 A의 여집합이라고 할게요. 응? 그럼 이제 제가 얘를 한번 표시해 보면 이겁니다. 사건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사건 B야. 사건 B는 뭐냐면은 두 번째 꺼낼 때 검은색 공이 나오는 거가 사건 B야. 선생님, 자 검은색 공이 나왔어요. 검은색 공, 자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에 또 검은색 공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자 처음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처음에 하얀색 공이 나오는 거는 5분의 2예요. 근데 꺼낸 공을 내가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두 번째 공을 꺼내지. 두 번째 공인데 검은색 공이 나오려면 4개 중에 3개죠. 그치?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녀석의 확률은 앞에 있는 녀석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죠. 내가 처음 공을 꺼냈을 때 지금 검은색 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따라서 뒤에 있는 확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속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러면 얘도 이제 한번 오늘 배울 곱셈 정리로 표시해 볼게요.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사건 A라고 하는 거는 처음 꺼냈을 때 검은색 공이 나오는 사건인데 흰 공이 나왔으니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 그지? 선생님, 그런데 얘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건 B는 두 번째 꺼낼 때 검은색 공이 나오는 사건이거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 곱셈 정리를 썼는데 이런 표현을 거치지 않고 숫자만 썼거든, 그냥.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이 표현을 철저하게 적어줄 겁니다. 이 표현을 조건부 확률로. 자, 아무튼 조건부 확률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오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 조건부 확률, 표본 공간 S의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발생하는 거가 조건부 확률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새로운 기호를 쓴 거죠.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 필기시킨 거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있는데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구나.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 자, 얘는 전체에서 이거죠. 그지? 근데 아까 저는 어떻게 표시했어요? 이거 1번, 2번, 3번, 4번으로 놓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이지. 그지?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그지? 그지?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거니까 교집합이죠.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세모 더하기 네모 중에 둘 중에 하나 올라가는 거야.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자, 양변을 PA로 나누면 이거 두 개 지워지면 PB바 A,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B 이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양변을 PB로 나누어 주면
P, B로 나누어 주면 이거 두 개 지워지고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죠.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이런 거는 쉬우니까 연습해 보시고요. 이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PA가 5분의 2고 PB가 2분의 1인데 이거일 때 얘를 물어봤어. 그러면 자, 힌트는 이거일 거야. 그죠? 자, 선생님 P, B, 바, A는요. 뒤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요. 앞뒤에 있는 녀석의 교집합이 올라가는 거 배웠어요. 그런데 얘가 4분의 3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PA가 5분의 2잖아. 그러면 요거 대신 5분의 2가 들어가면 자, PA 교 B는 양변에 5분의 2를 곱하시면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 해서 10분의 3이 되죠. 요거 대신 5분의 2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5분의 2를 곱하니까 이거 지워지고 얘가 1로 오는 거지. 이해셔?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봐봐. 얘는 자 합집합의 여집합일 확률이죠. 그지? 그러면 합집합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1 빼기 P A랑 B의 합집합의 확률인데 지금 교집합의 확률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 빼기 자, 이 녀석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1 빼기 자, 얘는 PA가 5분의 2 PB가 2분의 1 빼기 교집합이 10분의 3이에요. 그죠? 그러면 1 빼기 10분의 위아래에다 2 곱하면 4 위아래에다 5 곱하면 5 위아래에다가 뭐 할 거 없으니까 1 빼기 10분의 6이니까 답은 10분의 4가 되죠. 뭐야 왜 이렇게 더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PA가 0.2고 PB가 0.4일 때, 자, 얘를 주고서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정보는 PB분의 PA 교 B야. 그러면 PB가 여기 0.4가 나와 있잖아요. 얘가 0.4고, 자, 교집합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얘를 좀 변형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P, 자, A랑 B의 합집합이 아닌 거가 0.5는 거니까 A랑 B의 합집합도 0.5죠. 그럼 얘는, 자, 얘가 0.5가 되는데, 자,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랑 B의 교집합이죠. 근데 PA가 0.2고 PB가 0.4니까 얘는 0.1이지. 그지? 그러면 얘를 구했으니까 얘가 0.1이죠. 그래서 4분의 1이죠. 요런 연산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모의고사에 나와요. 3점짜리로. 3점짜리로 나와. 자, 이제 하나씩 해보자. 자, 얘들아. 조건부 확률을 이해를 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표로 나오는 게 보편적인데, 이제 옛날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로 나오는 거가 나와가지고 3점짜리로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때는 지금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질 거예요. 이번 수능도 미적분은 쉬웠고 확통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확통으로만 시험을 보잖아. 그래서 확률과 통계 난이도를 높인다고 하더라고. 높일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건 사실인데 미적은 공부 양이 되게 많아야 돼요. 공부 양이 엄청 많아야 돼서 좀 힘든데
잠깐만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한 거는 남자, 여자였잖아, 그지? 자, A학급이 있고, B학급이 있고, 안경 쓴 사람, 안경 쓰지 않은 사람이 있어. 자, 이거를 조금하면 문제를 풀 때 항상, 자, 기본 가정을 보는 거야. 임의로 뽑은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때, 무엇일 때가, 자, P, 얘를 제가 안경 쓴 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안경 쓴 거가 사건 A야. 안경 쓴 거 사건 A고, 그 녀석이 A학급의 학생의 확률을 물어봤어. 얘를 사건 B라고 할게. 안경 쓴 거가 사건 A고, 그지? 안경 쓴 거를 사건 A를 잡으면, 봐봐. 문제 읽었을 때 무엇일 때가 나오면 얘가 뒤로 가는 거야. A가. 그 다음에 A 학급인 학생인 게 사건 B잖아요. 그지? 무엇일 때가 가정이잖아. 그지? 뒤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사건 B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자, 얘는 PA분의 PA 교비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연습을 했을 때 분자 분모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면 사건 A는 안경 쓴 거니까 얘가 NA지. 그지? 그 다음에 사건 A와 B의 교집합은 16이죠. 해서 답이 5분의 4로 나오는 거예요. 굳이 얘를 이거랑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 경우의 수만 구하면 돼. 어차피 전체의 경우의 수는 똑같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로 가는 거야. 자, 흰 공이 6개 있고 검은색 공이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자,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물어봤고, 자,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여기다 줄을 치시고, 자,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게 비복원 추출이고요. 비복원 추출이고, 이것을 종속이라고 합니다. 종속. 자, 왜 종속이라고 부르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처음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보세요. 흰 공이 6개가 있어요. 이렇게 흰 공이 6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어요. 검은 공이 4개 이렇게 주머니에 있어요.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을 2번 꺼낼 거야. 공을 2번 꺼낼 건데, 우리의 관심은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인 거야. 그럼 처음에도 흰 공이고 두 번째도 흰 공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할게. 선생님이 처음에 흰 공이 나오는 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거를 사건 B라고 할게요.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10개 중에서 흰 공이 6개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꺼낼 때는 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 비복원 추출은. 그래서 지우개를 하나 지운 다음에 두 번째 꺼낼 때는 여기가 9분의 5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애들이 어려워해서 그냥 중학교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풀게 하거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무조건 중학교 방법으로, 아니 고등학교 방법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 곱하는 건데, 얘를 이제 제대로 적어드리면
사건 A가 발생하고 사건 B가 연달아서 발생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10분의 1은 뭐냐면,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발생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발생했는데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조건부 확률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자꾸 이 표현으로 이 지금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봐봐. (138번으로) 볼게. 상자 A에 딸기맛 젤리가 3개 있고 포도맛이 2개 있는데, 자, 딸기 쓰기 귀찮으니까 딸기는 동그라미로 가고 젤리 포도맛은 X로 갈게요. 상자 A가 이렇게 있어요. 상자 A는 딸기가 3개 있고, 자, 포도맛 젤리가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자, B 상자에는, 자, 딸기맛 젤리가 2개 있고, 포도맛 젤리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상자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젤리를 하나 꺼낼 때, 그 젤리가 상자 B에 들어있던 상자 B에 들어있던 딸기맛 젤리일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이제 상황은 이런 거야. 얘네 둘을 이렇게 집어넣고 더 큰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 손이 쑥 들어가지. 그죠? 이만한 큰 박스 안에 A 주머니, B 주머니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는데 이 안에 안 보여. 그럼 내가 A에서 골랐는지 B에서 골랐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얘를 이렇게 세팅을 합시다. 사건 B라고 할까요? 자, 사건 B는 B 주머니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 A는 그냥 이거 똑같이 알파벳 맞춘 거예요. 원래 이거 그냥 사건 A로, 아니다, 사건 A로 하자. 자, 사건 A로 하고, 사건 B로 할게요. 사건 B는, 딸기 맛을 선택하는 거가 사건 B예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로 표현을 해보시면, 선생님, 자, B 상자에 들어있는 딸기맛 젤리일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건 A도 발생하고 연달아서 사건 B가 발생해야 되죠. 그지?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한 거야. 근데 사건 A가 뭔데? 내가 B 주머니를 선택하는 거지. B 주머니를 선택한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내가 손을 무심코 집어넣는데 내가 B 주머니를 고른 거야. 근데 이 손이 B 주머니로 들어가서 하필 여기 있는 젤리맛 4개를 고른 거지. 그러면 얘는 뭡니까? 6분의 4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3분의 1이 답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걸 꼭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만 써도 된다고 하는 학교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 그냥 애들이 이거 하도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꼭 써줄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고 모델링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넘겨봅시다. 잠깐. 에이, 딸기 맛이 동그라미잖아. 그래서 6분의 2죠? 계산하시면 6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 위에 있는, 일단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형광색으로 칠하세요. 형광색 칠하세요. 그래서 이 유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해볼게요. 자,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예요. 이것도 니네가 중학교 때 그냥 뭐 센 같은 거, 센도 아니고 라이트 센에도 있는 문제. 그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예요, 이게 지금 다. 자, 여기에 줄을 칩시다. 여기. 자, 선생님, 이제 여기는 2가 뭐냐면 이벤트야, 사건. 이벤트야. 선생님,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걸로 할 텐데,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벤트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사건 A가 발생했다는 자, 사건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이걸 써보면은, 자, 얘를, 자, 보세요.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대로 쓰세요. 자, 얘를 볼게요. 근데 이거 풀었었어, 중학교 때. 알아?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돼.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바뀌나?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아니구나. 아,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오는 거구나. 이러면 납득이 되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오페라 극장에 오기 좋으니까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니네 이거 중학교 때 풀었어요. 중학교 때 세 분 다 풀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자. 내일 공연이 매진되는 거가 사건이야. 이게 이벤트야. 이게 이벤트야. 이벤트. 아, 근데 원래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 이벤트가 사건인데.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걸 쓰고 하는 게 좋아. 선생님,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 이벤트는 어떤 건데? 선생님, 사건 A. 자, 사건 A가 발생한 다음에 공연이 매진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은 다음에 공연이 매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는 오늘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사건 A가 발생을 했어요.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공연이 매진된 거죠. 비가 왔어요. 비가 왔다는 가정하에 공연이 매진이 된 거죠. 하지만 선생님,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PA는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잖아. 40%를 확률을 바꾸면은 100분의 40이니까 5분의 2지. 그 다음에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확률은 5분의 3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자 비가 내렸을 때 공연이 매진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줄친 부분에 여기 있는 2분의 1이 이거잖아.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2분의 1은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 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인 거죠. 그럼 얘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여서 답은 5분의 3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푸실 때는 위에 과정 없이 숫자만 가지고 푸셨어요. 이렇게. 풀었었어 니네. 자, 보세요. 2학년 2학기 쌤에 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쌤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건 줄 모르고 니네가 그냥 이렇게 모델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이렇게 숫자로 풀었었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냥 풀었다고 쳐! 알았지? 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볼게요. 자, 얘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 가장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대표 예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야. 자, 보십시다. 이제 제가 자, 그림을 그려보죠. 자,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색 공이 4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가 들어있고요. 검은색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커다란 박스에다가 두 상자를 집어넣고 내가 손을 쑥 집어넣을 거야. 근데 내가 이 밖에 있는 박스가 색칠이 돼 있어서 내가 어느 주머니에서 꺼내는지 몰라. 자, 그랬을 때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택하여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그지? 자, 얘가 이벤트로 할게요. 이벤트입니다. 오, 내가 여기서 몰라. 내가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어서 주머니가 이렇게 만져지긴 했는데 A 주머니인지 B 주머니인지 몰라. 근데 내가 공수기를 딱 꺼냈어. 근데 딱 봤더니 내 손에 흰 공 하나, 검은색 공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내 손에 있는 흰 공이랑 검은색 공이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모델링해서 말씀드릴게요. 얘가 가정이잖아. 자, 상자 A에서 나오는 거가 사건 A예요. 그 다음에 상자 B에서 나오는 걸 사건 B로 갈게요. 선생님,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발생한 거예요. 어머, 그렇구나. 그러면 네가 뒤로 가는 거니까 너는 밑에 있는 것이고, 응? 너네 둘의 교집합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네가 오늘 나한테 조건부 확률을 설명을 할 때 조건부 확률은 세모 더하기 네모 분의 세모꼴. 밑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올라온다는 거를 네가 강조를 했잖아. 내가 강조를 했지. 네가 한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여기는 이벤트가 뭐야? 이벤트가 내 손에 흰 공이랑 검은색 공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자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게 뭐예요? 선생님, 이벤트는 사건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건 B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를 이 앞에 있는 예제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얘랑 똑같잖아.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한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꼴이 됐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딱 했을 때 반드시 이 형태인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할 때도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좋아. 자, 이제 모델링 했어. 선생님, 그러면 자 P, A, 교 2는 사건 A가 발생하고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P, B, 교 2는 사건 B가 발생을 하고 사건 B가 발생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사건 A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는 야 여기 뭐야 박스에 주머니가 3개 있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확률은 요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녀석은 A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색 공 하나 꺼낸 거잖아요. 그지? A 주머니에서 선생님, A 주머니에 공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제가 2개를 골랐어요. 근데 저기 하얀 공 2개에서 하나 고르고 검은색 공 4개에서 하나 고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얘를 보시면 P, B를 보시면 자 조건 확률은 여기다가 주저리 계산을 하지 말고 이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요거 2개를 따로 밑에서 계산하시는 게 좋아. 오케이. 학교 선생님이 저랑 다르게 가르쳐도 제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셔야 안 헷갈려요.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꼬거든. 꽉 쓸 때 저처럼 이렇게 식으로 세어버릇 하셔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집어넣었을 때 B 주머니를 꺼낼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B 주머니를 봤더니 B 주머니에는 공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근데 하얀색 공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검은색 공 2개 중에 하나 고를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하시면 자 2분의 1이고 자 얘는 6C2가 뭐예요?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죠. 얘는 2, 4, 8이죠.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10분의 6이에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하시면 15분의 4가 되고 얘는 10분의 3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시면 자 1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 한 다음에 15분의 4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어차피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비율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둘 다 통분을 해요. 여기서 30분의 8이고 얘는 30분의 9죠. 그지? 얘는 30분의 8이고 얘는 30분의 9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위에 있는 8하고 9만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어차피 전체를 맞췄기 때문에 8 더하기 9분의 8 해서 17분의 8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요거 2개 복잡한 거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마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책에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나와 있으니 만족스럽네요. 오케이? 책에 있는 풀이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나와 있죠?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믿음이 이해했어요? 자, 142번도 풀어드릴게요. 자, 기계가 2개가 있어. 자, 두 기계, A 기계와 A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공장, 기계가 2대가 있는데 전체 제품의 40%는 A 기계에서 만들고 60%는 B 기계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A, B에서 자, 이 A라고 하는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5%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기계에서 그 B라고 하는 기계가 조금 더 좋은 거야. 그지?
그래서 B에서 60%를 생산하나 봐. 불량률이 적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했더니 불량품이었대. 불량품. 이벤트네, 이벤트. 불량품이라고 하는 이벤트. 그랬을 때 걔가 A 기계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불량품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불량품이 하필 A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인 확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얘들아, 여러분들 뭐 산업공학과라고 들어봤어요?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공대에 가면은 뭐 산업공학과도 있고 뭐 산업안전시스템공학과 막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 산업공학과가 뭐 하는 데냐면은 공장에서 어떤 이런 거 뭐야 불량률 있죠. 이런 거 계산하고 품질 관리하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그런 데 있잖아. 그럼 막 공장을 돌리잖아요. 제조업, 그러니까 니네 알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제조업 강국인 거 알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몇 군데 안 돼. 니네가 알고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반도체를 못 만들어. 미국, 그 다음에 대만, 우리나라. 우리나라밖에 못 만드는 거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제조업 막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발달돼서 올라간 거야. 근데 아무튼 뭐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 있는 뭐 배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밖에 안 만들어. 그래서 이번에 막 트럼프가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한테 뭐 핵잠수함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걸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조업이 엄청나게 막 발전된 나라인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뭐 산업공학과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확률과 통계는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공학과 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니네가 대학교를 가보면 알아. 대학교에 갔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는 전공은 어문계열밖에 없어. 국문과, 영문과 빼고 다 배워. 문과생도 다 배워요. 일반 통계학.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통계학이. 근데 이런 거야. 불량품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하필 A 기계에서 나온 거야. 그럼 너네는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쓰는 거 오늘 연습하고 있잖아. 선생님,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보는 거고, 얘는 A 기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와 B 기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근데 만약에 기계가 A, B, C 세 개 있으면 밑에가 세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하필 A 기계에서 나온 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밑에서 계산할게요. 자, 선생님, 제가 A 기계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A 기계는 제가 40%를 A 기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5분의 2고요.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5%야. 5%니까 100분의 5죠. 선생님, 자, B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요. 제가 일단 B 기계를 선택을 했겠죠. B 기계를 선택을 하고 B라고 하는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걸 계산을 한 건데 제가 40%는 A 기계에서 하는 거고 60%는 B 기계에서 하는 거니까 얘는 5분의 3이고요. 얘는 자 불량률이 100분의 3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지금 두 개가 500분의 10이고 얘는 500분의 9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여기 올렸을 때 이 500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위에 있는 경우의 수만 올려도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10 더하기 9분의 A가 위로 올라가니까 10이라서 답은 19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봅시다. 109쪽을 봅시다. 109쪽. 아이고, 자, 이거 스텝. 자, 스텝 2, 3 다 풀어오세요. 다 풀어오시는데. 자, 오른쪽 표에서 소극장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해서 두 배우 D하고 L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전체 관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조금의 확률이죠. 그러면 여자인 거를 사건 A라고 합시다. 여자였을 때 이 관객이 배우 D를 선호하는 거를 사건 B라고 합시다. 그러면 D를 좋아하는 게 사건 B야. 그런데 이 조건 확률을 준 거야 우리한테, 그렇지? 그래놓고 X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기본 가정이니까 P, B, 바 A가 되겠죠. P, B, 바 A. 자, 뭐야? 여자인 거가 사건 A죠? 여자인 거가 사건 A예요. 그러면 얘는 자 PA 분의 PA 교 B인데 제가 이걸로 안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NA분의 NA랑 B의 교집합으로 가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10 더하기 X고요. 얘네 둘의 교집합이 X지. 그럼 여기가 X예요. 근데 그 값이 6분의 1이라 하였으니 이걸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10 더하기 X는 6X가 되고요. X가 2죠. 근데 풀이에는 이렇게 풀지 않고 이걸로 풀어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이해하십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97번을 보죠. 수능 기출 문제니까. 자, 주머니 A에 흰 공 2개, 검은색 공 3개 있어요. 자, 얘들아, 요거가 흰 공이에요. 얘가 흰 공이고, 얘가 검은색 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하얗게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 얘는 흰 공 하나 하고, 에이. 자, 흰 공 2개, 검은색 공 3개야. 흰 공 하나, 검은색 공 3개입니다. 옛날 수능이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자, 주머니 A에서 공 1개를, 자, 주머니 A에서 공 1개를 꺼내서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냈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 자, 아주 전형적인 모의고사 수능 문제입니다. 자, 봐봐.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이렇게 합시다.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오는 거를 사건 A라고 하고요. 자, 검은색 공이 나오는 거를 사건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실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자, A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자, 검은색 공 3개에 흰 공 2개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여기에서 자, 흰 공이 나오는 경우, 검은색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B 주머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림을 이렇게 저처럼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원래 B 주머니에 흰 공 하나에 검은색 공 3개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오면 흰 공 2개를 여기다가 추가하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원래 B 주머니에 흰 공 하나 하고 검은색 공 3개가 있었는데 A에서 공을 꺼냈을 때 내가 검은색 공을 꺼내면은 검은색 공 2개를 더 추가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흰 공을 꺼내는 거를 사건 A로 센터링을 했고요. 여기서 검은색 공을 꺼내는 걸 사건 B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벤트는 뭐냐면 B에서 1개의 공을 꺼냈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인 거가 이벤트야. 사건이야. 자, 선생님 이벤트가 될 확률을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 이벤트는 2개가 있지. 사건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B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오늘 곱셈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하고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와 사건 B가 발생하고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 근데 제가 여기 있는 PA는 이 A 주머니에서 내가 흰 공을 꺼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죠. 얘는 5분의 2야. 그 다음에 B는 뭐야? 내가 여기에서 검은색 공을 꺼내는 거잖아. 5개 중에서 검은색 공이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5분의 3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은 이쪽 그림에서 보셔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벤트라고 하는 거가 B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게 이벤트니까.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그림이지. 이 그림에는 공이 6개가 있어요. 근데 6개 중에서 흰 공이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여기는 6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공이 6개가 있어요. 6개 중에서 이벤트가 뭐야? 내가 여기서 흰 공 꺼내는 거잖아. 6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얘는 자 보시면 30분의 6 더하기 30분의 3 해서 30분의 9 3으로 나누면 10분의 3이 답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98번 같은 건 풀지 마시고요. 자, 평가원 기출 봅시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자, 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학생 수하고 이 지금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아. 오우씨. 근데 전체 인원수는 안 줬어. 그러면 먼저 한번 남자, 여자, K 자격증 소유, K 자격증 비소유. 근데 여기다가 무언가 확률을 쓸 수도 없고, 자,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인 거야.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70%는 얘를 가지고 있어. 70%.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아. 아니다. 자리 있나?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봐봐.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확률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남학생 확률이 5분의 1이야. 근데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여학생의 확률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되게 애매하지. 자, 보세요. 남자인 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그러면 PA와 P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1이거든? 근데 PA가 5분의 1이잖아. 그지? 남자가 지금 어차피 얘네 둘이 더한 게 1 돼야 되니까 이거는 5분의 4잖아. 그지? 그죠? 아니다. 자, 5분의 1이구나. 자, 70%지. 아씨, 이거 어렵네. 자, 보세요. 다시. 자, 사건 A가 남자인 거야. 요 문제 제가 다음 주에 풀어줄게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요 문제 별표 쳐놓고서 자, 시간이 좀 더 있어야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